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먼저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국제부의 우장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보도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요, 내일 일본의 피폭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하는데, 자, 과연 이 원폭 투하에 대한 사과 있을 예정입니까? 네, 미국이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투하한 날은 2차 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6일이죠. 그로부터 71년 만에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찾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2009년 프라하에서 천명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재차 호소할 예정이지만 원폭 투하에 대한 사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G7 일정을 마친 뒤에 히로시마로 이동해서 원폭 투하 지점 근처에 조성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합니다. 공원 내 모든 일정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동행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한 뒤 몇 분간 자신의 감상을 담은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장에서 원폭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는 원폭의 참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된 원폭 자료관을 둘러본 예정입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헌화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원폭 투하로 1945년 말까지 히로시마 주민 약 35만 명 중에 약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희생자 중에는 한국인도 약 2만 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 한국인 위령비에는 헌화하기를 바라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 중인데 이 미국 뉴욕의 힙합 공연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군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10시 15분쯤 뉴욕 맨하튼 인근 어빙 플라자 공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현장에 있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33세 남성으로 위장 부위에 총을 맞고 병원에 이송된 뒤에 숨을 거뒀고요. 다른 34세 남성은 가슴에 총상을 입어서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26세 여성과 30세 남성은 모두 다리에 총을 맞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힙합 뮤지션 공연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공연장을 보러 갔던 한 남성은 무대 근처에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출구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은 첫 번째 총성은 음악 소리에 묻혔지만 두 번째 총성이 울리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쳤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공연장 뒤쪽에 서 있었다며 실내가 1000명 가까운 인파로 꽉 차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은 총격범을 추적하는 한편 공연장 내부에 어떻게 총기가 반입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연은 밤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총기 사건이 터질 때까지 뮤지션들은 무대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거 범인이 좀 빨리 잡혀야 될 텐데요. 다음 소식 보죠. 자, 중국도요. 우리나라처럼 대입시험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중국 대입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올해 대학 입학 시험장 내에 안면 인식과 지문 검사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 손목시계와 전자기기를 휴대한 채 대학 입학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시행 중인 형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가고시 시험장에서 컨닝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도록 법적 장치를 갖췄습니다. 지난해 대학 입시 당시에 장시성 난창에서 대규모 대리시험 행위가 소험 행위가 적발돼서 무리를 빚은 것이 이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중국 언론들은 다음 달 있을 대학 입시가 사상 가장 엄격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중국 대학 입시 응시 인원은 베이징 6만 1000여 명, 허난성 82만 명 등 지난해 인원인 942만 명과 엇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군요.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우장균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는요,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시사 발언,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국회 선진화법 등 참이 물어볼 이슈들이 많은데요.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도읍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인데요. 네. 내년에 한국 국민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자, 이 발언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보십니까? 본인께서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네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께서 상당히 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네. 아주 간략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예. 자, 그런데 이 당내 여러 의원들 발언을 종합해 보면요. 예, 예. 어쨌든 이 친박계에서는 예.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친박 대선 후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지금 반기문 총장께서 이렇게 그 이슈가 되고 있냐 보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 총장께서는 지금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적으로 대중적인 인지도와 인기를 얻고 있고, 특히 또 우리 여권에 확실한 대전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 네. 또 정치 혁신이나 정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쏠리고 있다는 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이게 친박의 후보다 이렇게 규정짓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 어쨌든 반 총장이 만약 대선에 나서게 된다면요. 예. 이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예.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반 총장께서 본인께서 직접 대선 출마를 언급하시지 않은 상황에서 네.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국회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네. 자, 이 상시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 문제요. 네네.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행정부가 마비된다. 또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 섣부른 판단이다. 참 많은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으로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의 분립 정신에 출발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광범위하고 무제한적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또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위헌이라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 국회법은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법이 헌법에서 부여를 받지 않은 또 다른 행정부 견제 권능을 규율한다는 것은 이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이 위헌 소지라고 하면 예. 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또 헌법 소원이 예정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게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헌법 소송이라는 것은 아주 장시간 소요되는 것이고, 네네. 저희들이 20대 국회는 가장 지상 과제가 민생 아닙니까? 네네. 민생 경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청문회라는 이걸 이유로 싸움만 하는 국회로 전락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해법은 우선적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네. 문제 해결을 하는 가장 신속한 해결 방법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위헌적이긴 하지만 오늘도 왜 이 국회 선진화법이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1월 달 총선 전에 이제 냈었던 소원인데요. 예. 오래 걸리긴 하더군요. 그럼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라는 걸로 이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싸움만 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부권은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또 뭐 행사를 하지 않을까, 그래도 기대도 해봅니다. 네, 네. 예. 그럼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예. 보시는 입장이시고요. 예. 자, 이제 반면에 야권에서는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거부권 행사는 이제 협치를 이제 뭐 걷어차는 행위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예. 또 일전에 보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오히려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예. 상당히 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야권과의 협치는 어떻게 푸실 수 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행정부를 이끄는 수반으로서 정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부가 입법부를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법적 장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깨진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면 야권이 이야기하는 이제 남용하지 않겠다. 예.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이다. 예. 이것은 좀 입장이 다르신 거군요. 그러니까 우상호 대표께서 남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죠. 그 이면은 보면은 이게 남발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래서 국회가 정쟁만 일삼는 싸움하는 국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우상호 대표께서도 인정하는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예. 자, 역해석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요. 예. 이게 지금 19대에서 통과된 법안인데 다시 국회로 돌아가야 되니까 예. 20대에 이제 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법리적으로 이건 가능하다고 보세요?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19대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저는, 구성원이 다른 20대 국회에서 19대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제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동 폐기돼야 한다. 예.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자동 네. 폐기되는 게 아닐까, 사실상. 네, 이게 법리적으로도 좀 입장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예. 복잡합니다. 네. 사실들이. 예. 자, 이제 그런데 예. 지금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되고 야당은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3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합의했던 그 6월 7일, 예. 늦어도 6월 9일까지는 예. 원구성 협상 마치고 예. 법정 시한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도 각 당 원내 수석들이 만나서 원구성 협상을 했고요. 네. 오늘도 조금 전에 저희들이 수석들이 만나서 원구성 협상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부권 행사가 그 원구성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다만 오히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야당 대표들께서 새누리당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원구성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 이게 총선 끝나고 초기에는 예. 가장 먼저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던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예. 이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당이 가져갈 수 없다. 예. 하나를 야당이 맡으면 하나는 여당이 맡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네. 했다가 네. 최근에는 말이죠. 예. 이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맡을 수 있다. 맡아야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이 지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배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 원내 수석 대표들에게 원구성 협상을 일임을 하셨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계속 언론에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은 1, 2당이 나눠야 된다. 아니면 또 다 야당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이 원구성 협상이 3당 체제 하에서는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네네. 결론을 도출한 과정이.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네.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협상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야당 대표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김 의원님께서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네네. 어찌 보면 이제 실무적 책임을 지고 계신 새누리당의 대표신 셈인데요. 네네. 현재 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에 대한 좀 방침은 서 있나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서 있고 또 오늘 그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도 충분히 야당 수석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아직은 공개할 수 없지만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방침은 야당 두 당이 다 공유하고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야당은 새누리당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섭섭해 하셨는데 말이죠. 예. 자, 지금 그 문제가 바로 이거겠죠. 이 혁신 비대위원장. 예. 원래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투트랙으로 얘기했다가 상임 이제 이 전국위와 정국위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내 분란이 컸는데요. 예. 결국 오늘 보도를 보면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네네. 결정된 건가요? 네,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락도 한 거고요. 예, 본인께서도 고맙게도 수락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일전에 이 3자 회동이 이루어졌을 때 김무성 전 대표나 혹은 이 최경환 의원도 동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동의나 합의를 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네. 우리 중진회의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원내대표께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은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하는 걸로 일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견을 듣는 일환으로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전 부총리를 만나신 것으로 보시고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당 수습 방안에서도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지 그분들이 동의를 했다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뭐 밀실 합의를 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럼 회동 다음 날 김무성 전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합의가 아니고 자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견을 구하는 자리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의견들이 김희옥 전 총장으로 모여졌던 건 사실이겠죠?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뭐 말씀들은 있었겠나 싶은데 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전해드린 바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점에서 이 혁신 비대위원장 좀 국민 눈높이에 맞거나 새누리당의 혁신에 적합한 인물인가요? 일단은 뭐 공직에도 오래 계셨고 특히 최고 권위를 가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법조인으로서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고 바로 또 이제 학교로 들어가셔가지고 학자로서의 길을 쭉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그래서 청렴성이라든지 어떤 강직성 그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 어쨌든 이제 외부에서 영입된 혁신 비대위원장이 세워짐으로써 자, 앞으로 계파 갈등 또 계파 해체 문제 해결되리라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당면 과제이고 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 비대위원 인선 문제 어떻게 풀려나갈까요? 그것은 저도 지금 그 우리 대표께도 또 의논도 하고 했는데 전적으로 김희옥 혁신 비대위원장께 인선을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일 아침에 저희들이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 의장, 이제 새로 내정된 비대위원장님하고 내일 아침부터 이제 회의도 하고 일을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비대위원장께 잘 부탁드리고 일임을 해드릴 겁니다. 네, 한번 또 당의 수습 기대해 봐야겠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이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를 여쭤봐서 사실 뭐 대권 도전 문제는 이제 아직은 알 수 없는 거고 해석의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청와대와의 교감설 이야기가 이제 솔솔 나와요. 그래서 그 핵심 인물로 충청권 인사들 중에 뭐 정진석 원내대표도 있고 홍문표 사무총장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윤여철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 반기문 총장을 8년간 모셨던 그런 입장이라는 점에서 좀 연결고리가 아닌가 하는 보도 관측들이 많아서 김 의원은 혹시 아시는 바 있으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들으신 바도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사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봄 햇살, 따스한 음악, 그리고 카누 브런치. 역시 브런치의 완성은 좋은 커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카페, 카누.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네,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중이고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서 내일 히로시마를 방문한다고 하죠. 그리고 국내는 온통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